그 319쪽에 그 다이버전스 티오렘의 이그젬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앞에서 똑같은 그런 건데 10.17시계도 그 오른쪽 다이버전스 티오렘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폐곡면이다 하는 거 v n에 디스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럴 때 이제 볼륨을 이제 둘러싸는 그런 폐곡면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거기 부분을 이제 교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example은 어떤 건가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볼륨 인테그랄의 다이버전스 v의 디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거나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은 우리가 이 그린 티오렘에서의 조건을 떠올리면 되죠. 우리가 연산에서 다루는 그 함수가 그 대상 지역에서 뭐 면적이면 면적, 최적이면 최적 내에서 컨티뉴어스하고 그리고 그 1차 뮤운도 컨티뉴어스한 그 조건만 만족하면은 이제 요 인테그랄과 요 인테그랄이 같으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 편한 거를 택해서 하면은 이제 그 적분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예로서 여기 이제 v 벡터를 이제 저기 x i 더하기 y j 더하기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그냥 위치 벡터죠, 뭐. 그죠? 위치 벡터를 이제 여기 요거 대신에 위치 벡터를 넣었는데 이 위치 벡터의 요 x, y, z 요 세 개의 함수가 주어진 지역 내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근데 컨티뉴어스 하죠. 그다음에 요것에 이제 1차 미분 값도 컨티뉴어스 해야 되는데 컨티뉴어스 하죠. 그러니까는 따라서 이 주어진 그 최적 내에서의 그 함수의 이와 같은 적분은 그 함수의 다이버전스를 취해서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볼륨 엘리먼트를 곱한 그 이제 그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 거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쪽을 한번 이쪽이 편하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요게 편하고 어느 경우에는 요게 편한데 이제 이렇게 v라는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이 편해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v가 바로 계산이 되니까 x 성분이 x, y 성분이 y, g 성분이 g니까 1 해서 3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걸 계산한다는 얘기는 요걸 계산한다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다이버전스가 3이니까 3 곱하기 디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최적이 뭐냐 하면은 이 실린더죠. 실린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 실린더예요. 실린더니까는 이거는 이 반지름과 이 높이를 알면은 최적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3배에다가 요건데 이 최적 적분은 결국은 요 실린더의 최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 a 제곱의 h죠. 요 값이 파이 a 제곱 h 이렇게 되니까는 그 3이 있으니까 3파이 a 제곱 h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해서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해보자고 했으니까 이 책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 계산은 매우 간단한데 요 계산은 좀 이제 좀 이거보다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선적분하고 면적분 2차원에서 그린 시오렘을 이용해서 이 선적분을 갖다가 면적분으로 바꾸면은 매우 계산이 쉬웠죠. 근데 선적분의 경우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적분으로 바꾼 것이 이제 쉽게 우리가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차원이 낮은 요 면적분이 좀 더 이제 어려워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이제 세 개의 그 다른 이제 위치가 있죠. 여기 윗뚜껑이 있고 아래 뚜껑이 있고 요 옆면이 있어요. 각각이 다 다르게 계산이 될 텐데, 일단 요 윗뚜껑을 봅시다. 윗뚜껑을 보면 이제 요 v.n 요걸 계산하는데, v가 지금 이제 이거니까 이거에다 n인데, n은 여기서 뭐가 되죠? 여기서 n은 이게 이제 n이죠. n인데 이 n이라고 하는 건 바로 g방향이죠. 그러니까 n은 이제 k인 거예요. 그래서 n이 k가 되고, 따라서 v.n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다가 k를 곱하니까 결국 뭐가 돼요? g만 남죠. g만 남는데 요 윗뚜껑에서의 g는 뭐죠? 요 실린더가 바닥은 xy 평면에 있고, 그래서 쭉 높이 h인 실린더니까 요 윗뚜껑에서의 그 g 좌표는 전부 h가 되죠. 그죠? g는 전부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죠. 그렇게 해서 요거 계산한 거는 결국은 h 곱하기 요거 이제 요 면의 면적이니까, 요 면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a 제곱 이렇게 돼서 이제 h 파이 a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래 뚜껑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 뚜껑도 똑같죠. 여기 아래 뚜껑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노멀 벡터는 이제 k 방향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k라고 하면은 이제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볼륨이 있으면 볼륨을 둘러치는 서피스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노멀 벡터는 뭐냐면 볼륨을 안에다 가둔 요 서피스 바깥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바로 이제 노멀 벡터였어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로 이렇게 가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피스에 수직한 벡터가 바로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 바깥쪽으로 해야 되죠. 이렇게. 왜냐면 서피스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아래쪽에서는 노멀 벡터가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나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하여튼 바깥쪽 노말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아래쪽 서피스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k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n이 마이너스 k고 이제 저 마이너스 g가 되죠. 이게 그죠? 요 이제 k만 남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g가 되는데 요 바닥면에서는 xy 평면이니까 g가 0예요. 그러니까 이게 0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v.n 한 것이 0가 되니까 0 적분해봐야 0죠. 그러니까 윗면에서는 이런 값이 나오고 아랫면에서는 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만 해주면 되죠. 이제 사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노멀 벡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노멀 벡터.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되고, 저 뒤쪽에서는 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그것이 이제 노멀 벡터가 되고, 이 뒷면에서는 저 뒤쪽으로 가는 게 노멀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다 바뀌어요. 어느 위치에 있냐.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서 여간에 수직하게, 여기다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노멀 벡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노멀 벡터는 어떻게 이제
정해주면 되냐 하면은 노멀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잖아요.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XY 평면으로 내려주면은 XY 평면으로 내려주면은 결국 여기서의 노멀 벡터는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노멀 벡터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이제 XY 평면의 중심에서 이 XY 평면에 만들어지는 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벡터가 바로 이제 요 표면에서의 노멀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XY 평면이니까. 일단 이제 i의 x, j의 y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그것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ix, jy, y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냐? 바로 요 원의 반지름 a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노멀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원의 반지름 a분의 1의 ix 더하기 jy가 된다는 거죠. 요 겉면에서의 노멀 벡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닷대를 하는데 v가 바로 ix, jy, k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좀 이제 x 성분과 y 성분만 있으니까 z 쪽은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x, y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보면 여기도 x 성분이 ix, 이제 y 성분은 y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 성분은 x, y 성분이 y니까 이 닷 프로덕트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요.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여기 분모에 a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a제곱이니까 그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제 이건 이제 a가 된다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v.n 한 거는 결국 이제 a가 되죠. a. 그래서 a 곱하기 d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의 그 이제 그 둘러치는 표면은 이 옆면이죠. 이 옆면. 그죠? 그러니까 요 옆면의 면적을 구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옆면의 면적이니까 이거는 요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2파이 a 곱하기 h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옆면의 면적이죠. 2파이 a 곱하기 h. 이렇게 되니까 이제 2파이 a 제곱 h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되죠. 요거 세 개를 더하는데 이제 꼭대기가 h 파이 a 제곱이고 밑에는 0이고 세 번째는 h 곱하기 2파이 a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3h 곱하기 파이 a 제곱이 되죠. 그죠? 3h 곱하기 파이 a 제곱이 돼서 그리고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 v를 갖다가 다이버전트 해서 구한 그 최적 적분의 값과 같아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인테그랄이 같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그젠플에서 좀 보충 설명할 게 있는데 그 실린더의 모양이 거기 319쪽에 그림 10.5에 있는 것처럼 실린더가 이제 이렇게 여기 좌표축에서 실린더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실린더 이 좌표축의 원점이 실린더의 여기 아래쪽 실린더의 위쪽 원이 있고 아래쪽 원이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 원의 중심이 이 좌표축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v 벡터가 r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r 벡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적상의 이제 임의의 위치에 있는 뭐 그것이 이제 저기 r 벡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최적 내나 최적의 표면 요 실린더의 내부나 요 표면에 이제 r 벡터가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적할 때는 요 내부에 있는 r 벡터가
이제 다이버전스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 표면 서피스 인테그랄을 할 때는 요 표면 요 표면에 당도하는 R 벡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것의 그 노멀 방향은 여기서 아까 이제 요 실린더 이 면에 수직한 게 노멀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R 벡터의 노멀 방향의 성분들을 계산해서 그것들을 그 이제 관련되는 그 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적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V 벡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 실린더의 아래쪽의 원의 중심의 좌표축을 둔 위치 벡터가 바로 이제 V 벡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아랫면 아래 그 원에서의 그 G 값이 다 이제 이 바닥에 XY 표면 바닥에 있으니까 G 값이 여기서는 0이고, 그죠? 요 바닥면에서는 G 값이 다 0이고, 요 윗면에서는 다 G 값이 바로 요 실린더의 높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H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315쪽의 그림 10.2가 있죠. 거기서의 그 Vx 값의 변화량을 이제 구하는 이제 그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육면체가 있잖아요. 그죠? 육면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X 방향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위치, 즉 면 1의 X 좌표가 이제 X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Vx 값은 Vx의 X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면 2에서는 요 X라는 위치보다 얼만큼 거리가 변했죠? dx만큼 변했으니까 요 점에서의 그 Vx는 좌표가 x 플러스 dx, x 플러스 dx만큼 변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Vx 값은 이제 여기 좌표가 x라 그러면은 Vx의 x인데, 여기서는 dx만큼 더 x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그 Vx의 값은 Vx의 x 대신에 x 플러스 dx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 그러니까 Vx의 surface 2가 바로 이제 이거고, Vx의 surface 1이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를 보는데, 요 dx라는 요 길이가 워낙에 짧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하면 요 1이라는 위치에서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Vx의 변화율을. 그래서 요 1이라는 위치, 즉 x에서의 Vx의 변화율을 구할 것 같으면은 round Vx, round x 이거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요 dx, 짧은 길이 dx를 곱하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dv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dvx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죠. vx의 x 플러스 dx 마이너스 vx의 x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워낙에 요 거리가 짧으니까 분명히 이제 요 x라는 위치보다 x 플러스 dx만큼 더 오른쪽으로 왔을 때 값이 변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워낙에 요게 작을 때 요 거리가, 둘 사이의 거리가 워낙에 작을 때는 요 차이, 즉 이제 vx의 x 플러스 dx 마이너스 vx의 x, 즉 이제 dvx라 그러면 그 dvx가 요 vx를 갖다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즉 변화율이죠. 이게 변화율 곱하기 길이 해주면은 바로 1과 2 사이의 vx 값의 차이인 dvx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